1억 4,500만 년 전에서 6,500만 년 전의 대구는 거대한 늪지대의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실어 나르는 퇴적물이 쌓여 수천 미터가 넘는 거대한 두께의 퇴적층을 이루었고, 거대 호수를 메꾼 끝에 마침내 땅으로 변했습니다. 7천만 년 전에는 화산이 폭발하면서 앞산 일대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 5천만 년 후에 땅을 뚫고 올라온 마그마로 인해 팔공산이 만들어졌습니다. 대구의 자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대구에 많은 자연 환경들이 생겨났고, 그러한 자연 환경들은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대구의 동식물을 비롯한 자연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태가 무엇인가를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물과 비생물,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물, 동물, 새, 곤충,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비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온도, 습도, 바람,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비생물이라고 할 때는 주변에 이제 일반적으로 환경이라는 표현들을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대구는 분지형 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지형 지형으로 인해서 태풍의 영향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산으로 인해서 엄청 건조한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대구의 대부분 지역들은 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안쪽 부분들은 평지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기후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구의 30년 평균 기후 그래프입니다. 평균 기온을 보시면 대구는 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비가 오는 그래프들을 봤을 때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강수량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강우량과 증발량을 보았을 때 증발량이 훨씬 더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기후와 그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는 식물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만든 생물군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군계를 봤을 때 대구는 이러한 아주 건조한 특징, 그리고 겨울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대구는 대구형이라고 하는 독특한 생물군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엄청 희귀한 식물 군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희귀 식물 군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백나무 돌담고사리 군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연기념물 1호가 바로 도동의 측백나무가 있죠. 이곳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야트막 산처럼 보이는데 엄청 절벽이 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급격한 경사면에 측백나무 돌담고사리 군집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측백나무가 자생한다라고 하는 곳이 알려진 곳이 한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대구이고요. 식물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대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좀 보존의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측백나무 돌담고사리 군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물이 바로 모감주 나무입니다. 신천대로나 그 가로수 공원 같은 곳에서 보시면 아마 이 꽃을 여름에 보신 적이 있으신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측백나무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감주 나무도 조경수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감주 멧돼지 나무 군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화원유원지입니다. 화원유원지의 절벽을 따라가시다 보면 초여름에 하시계 윗부분에 노란색 꽃이 피는다라고 하면 저것이 모감주 나무구나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모감주 나무, 멧돼지 나무 군집의 식물 사회가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은 존목형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아마 존목형이라는 이름을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 존목형이라고 하는 식물은 꽃, 그 다음에 잎, 그리고 열매 전체에서 다 향이 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사는 곳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지금 금호강이고요. 금호강의 하시계 절벽의 그 급경사면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대규모로 발달하고 있는 곳은 인토불고 호텔 뒤편에 그 하시계 절벽에 가장 많이 크게 군락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빙하기 유전식물이라고 해서 빙하기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살아남은 식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빙하기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제일 마지막 위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대구에서 특징적인, 대구밖에 없는 이러한 식물 사회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잔디 애기자원군집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꽃이 너무 예뻐서 순환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일부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식물 중에 하나가 이제 깽깽이 풀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실제로 너무 예쁘다 보니까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세요. 많이 알려져 있는 서식처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사람들이 너무 밟아서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땅이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저희가 조금 보호가 좀 필요한 그러한 식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해당되는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수달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천에도 살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동하천 쪽에서도 많이 살고 있고 금호강에서도 수달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달이 살고 있었고 또 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의 생물종으로 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잡아먹는 최상위 포식자라고 하죠. 수달과 삭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생태계가 이들이 살아갈 만큼의 어떤 먹이 피라미드가 잘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달 하나가 중요하고 삭이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종들이 살아갈 만한 자연 환경이 잘 이루어져 있구나, 갖추어져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사람들이 생물 자원에서 좀 그 대구의 생물 자원으로 주목하고 있는 종 중에 하나가 바로 맹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명 유수지, 그리고 달성 습지 이런 쪽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제일 최대 서식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들도 지금 대구에 살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금호강의 파련습지라고 하는 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불고 뒤쪽입니다. 그쪽 습지에서는 담비가 확인됐습니다. 담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고요. 몸이 이렇게 약간 족제비처럼 생겼는데 몸 전체에 반은 검은색, 반은 황금색으로 아주 예쁩니다. 이러한 종들이 아직까지 이 그 대도시 대구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 생태 현황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삭이라든가 수달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그리고 또 보호 지역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생태 지도가 있기 때문에 비오톱 지도가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 그런 것이 있다고요? 라고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같은 이런 대도시에도 정말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그러한 곳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들과 그런 여러 가지 동식물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잘 어우러서 지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식생앤생태연구소 소장 이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